75년 전 한반도의 산나를 뒤덮었던 중공군의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 대신 수만 개의 프로펠러 소리와 기계음이 대만 해협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시작. 5천 척의 함선, 각종 항공기 1만 대, 그리고 16만 명의 연합군 선발 병력이 투입된 거대한 작전. 우리는 연합군이 막대한 물량 때문에 쉽게 작전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때의 상황은 연합군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 2개의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경우와 성공할 경우의 연설문. 다시 말해 아이젠하워조차도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만약 독일군 지휘부가 연합군의 상륙 지점을 미리 예상했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가장 경계하던 인물인 독일 B집단군 사령관 롬멜조차도 연합군의 정확한 상륙 위치를 확실히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서부전선에 배치된 독일군의 기갑 전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동부전선에서 단련된 역전의 독일 기갑 부대들이 상당수 서부전선으로 이동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 특히 롬멜 휘하의 B집단군 중 가장 강력했던 부대는 독일 제15군. 그런데 이 강력한 15군은 그저 바드깔레에 고정 배치된 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음에도 앉아서 구경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군 지휘부가 노르망디는 연합군의 속이기 공격이고 진짜 공세는 바드깔레에서 벌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셈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대만 상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쉬울 것인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아마 10배는 더 어려울 거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는 달리 대만군은 중국군이 어디에 상륙할지 이미 손금 보듯 알고 있기 때문. 노르망디는 평탄한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으로서 상륙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해안은 대부분이 가파른 절벽과 진흙 뻘지대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실상 상륙이 용이한 곳은 대만 전체에서 약 13곳 내외. 그래서 이미 대만군은 상륙이 가능한 지점을 요새화하고 막강한 포병 화력을 배치해놓고 있는 상태. 대만 상륙이 어려운 것은 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당시 연합군이 건넜던 도보 해협의 최단 거리는 약 33km. 그런데 대만 해협의 평균 너비는 무려 180km.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자면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까지 오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지만 중국군은 상륙 지점까지 오는데 최소한 10시간이 걸린다는 의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승리하는 전쟁은 언제나 상대가 모를 때 치는 기습전입니다. 그러나 대만 상륙은 인공위성 같은 탐지 장비와 관계없이 상륙 자체가 기습하고는 거리가 먼 셈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발상을 아예 바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1944년 노르망디 상륙 때의 연합군처럼 무모하게 수십만의 병력을 상륙정에 태운 채 나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광고하며 들어가는 도박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화력 타격과 해상 봉쇄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콘다 전략. 말 그대로 아나콘다가 몸통으로 먹이를 주이듯 대만의 숨통을 천천히 끊어놓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아나콘다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해 전술입니다. 우리에겐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가장 익숙합니다. 당시 중공군 입장에서는 인해 전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공군 개입 초반, 사실 인해 전술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귀신 같은 은폐술과 우회 침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해 전술이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51년 4월 춘계 공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전장은 한반도 중앙이었기에 북한의 개마고원 일대와 같은 은폐술을 이용한 후방 침투가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어쩔 수 없이 미군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중공군은 미군의 포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미군의 강력한 화력을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보여줄 인해 전술은 6.25 전쟁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미사일의 비. 세계 최대 규모의 지대지 미사일 부대를 보유 중인 중국군. 유사시 이들이 대만에 쏟아붓게 될 미사일은 약 2,000발 이상. 중국군은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형태의 공격을 구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이런 숫자의 미사일은 부하가 걸려 도저히 막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론 군집. 최근에 중국은 9,000이라는 거대 드론 모선을 공개했는데 이 모선은 한꺼번에 수백 대의 소형 자살 드론을 공중에서 투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대의 저가형 드론으로 값비싼 대만의 요격 미사일을 헛되게 소모시킨다는 전략. 50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500만원짜리 드론을 격추시켜야 하는 전쟁. 이건 대만 입장에선 더 이상 전쟁을 할 의지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압도적인 숫자의 공군. 중국은 제-20 스텔스기, 제-16 전투기 등 약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연속적인 공습을 가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방어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피해 복구도 할 수 없어 말 그대로 전부 녹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도 똑같은 인해 전술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바로 복제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전쟁이 시작되면 수천 대의 저가형 드론, 무인 항공기, 무인 군함까지 띄워 대만 해협을 가득 채우겠다는 계획. 다음은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 우리는 수천 개의 드론과 무인기, 무인 함대를 투입하는 지옥도 구상을 통해 한 달 동안 대만 해협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그 한 달이 우리가 본진을 이끌고 도착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 초반 미군은 자국 병사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무인 기계로만 중국군의 병력을 소모시킨 후에 알짜배기 진짜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의미. 우리는 물량전은 2차 대전이나 6.25 전쟁 때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된 지금은 물량전은 그저 옛날 전쟁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이야말로 2차 대전이나 6.25 전쟁보다 오히려 물량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량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쟁이 벌어져도 과거 중공군처럼 사람을 소모품으로 갈아 넣는 전투는 벌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디지털 인해 전술과 기계 인해 전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누가 더 빨리 기계를 찍어내고 AI로 잘 조종하는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즉 드론 1,000대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단순히 그냥 떠있는 드론이 아니라 AI를 통해 서로 통신을 하며 사람처럼 역할을 분담해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AI 군집 전술의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75년 전 한반도의 산나를 뒤덮었던 중공군의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 대신 수만 개의 프로펠러 소리와 기계음이 대만 해협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